자, 독서 또 간다. 시작.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인문과 관련된 것이고,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며, 거기에 동양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겠지요. 거기다가 철학 중에서도 동양 철학인데, 뭐겠습니까?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동양은, 철학은 인식론, 의미론, 이렇게 들어가요. 인식론적인 철학과 의미론적인 철학과 뭐 윤리적 철학 이렇게 있어요. 분야가. 그 중에 인식론, 인식이 뭐죠?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니? 어떤 게 알미니? 어떤 게 진리니? 그걸 연구하는 철학의 분야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얘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니? 또 어떤 윤리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치? 뭐 이런 거 안다고 독서 잘하는 건 아니야. 그냥 분야만 살짝 얘기해 주는 거야. 분야만. 그다음. 자, 서구 정통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한다. 정당화, 참, 믿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 지식 갖는 것 보통 이유는 어쩌다가 중요하죠. 어쩌다 참인 믿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당화까지 있는 거야. 참인 믿음은 어쩌다가 참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쩌다가 절대적 참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당화된까지 가야 그게 지식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질 때 정답을 보여준다. 자, 전통적인 인식론인 거야. 전통적인 인식론이라는 건 좀 옛날식의 인식 철학이란 뜻인 거예요. 전통이란 말은 명제 P가 시작 참이며 인식 주체가 S가 P를 믿고 있고 참이고 믿음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거죠. 이거 지금 S는 P라는 것을 안다가 뭡니까?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지식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정당성, 참, 믿음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지식한다고 살 수 있다가 이게 전통적인 것이다. 여기까지 쉽죠? 자, 서구의 전인식을 널리 받아주는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 필요 충분. 자,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뭐니? 필요 충분 조건, 니네 이거 알지, 이거? P이면 Q이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뭐야? 이거 수학하는 애들 많이 하는 거죠, 이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게 왜 충분한 거죠, 이게? 그러니? 인간은 동물이다. 나뭐 이거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인간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P면 Q이다. 인간이면 동물이다라는 것이고. 자, 이 정도는 그냥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뜻인 거죠. 무조건 다 맞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게 뭐냐면 이건 되지만 동물은 인간이 아니야. 아닐 수 있다라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 내가 논리를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국어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무슨 말이냐? 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된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을 국어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맞아떨어진다. 뭐 이렇게만 국어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죠? 즉 무슨 얘기냐?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이라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라는 건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P고 이게 Q죠. P면 Q인데 맞니? 모든 지식은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지식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지식이 이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 되려고 했으면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세 가지 요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얘가 지식과 동치는 필요 충분 조건의 다른 말은 동치라고 하죠. 동치. 얘와 얘가 완벽하진 않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이게 다 될 수 있지만 세 가지 요소는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뜻인 거겠죠? 맞냐? 요건가?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네, 논리 따지면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인 거야. 자, 다음에 얘를 개튀어갖게 얘기했다는 거고. 자, 그가 제기한 반론을 얘기해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 축구. 이거 이해하기 쉽죠, 이거? 이거 쉽어? 자, 한국 사람 인수가 출원하여서 왜 한국 사람이 더 출원한 거지? 한국 대 일본이 있었으니까. 자, 환호성은 꼭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1대 0인 거야. 실제 넣었어.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데 믿음은 정당한 참이 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실제 들어온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고 승진 축하해서 와 승진 축하해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고 나의 정당화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했어. 잘못됐어. 결국 게트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 그러니까 얘는 뭐니? 요 개념은 정당화되고 참이 되고 믿음인 게 다 됐지만 지식이 안 됐던 사례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해서 정당화 기준을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 결정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은 외재하는 것이 모르면 제기되었다. 이게 생겼다. 왜 생겼다고? 요거는 정당화되고 참이고 믿음인 게 있었지만 지식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짓는 정당화가 잘못되는 거지. 참과 믿음은 있지만 정당화에 대한 기준을 내재와 외재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걸 더 얘기하겠다 이런 뜻인 거겠죠. 중에 뭘 건드린 거야? 정당화 기준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 그럼 내재주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 믿음 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다. 믿음 간의 관계에 있다. 내재주의야? 내재가 뭐죠? 내재가? 그 정당화를 이게 진짜 정당한 것에는 두 가지. 이 사람의 마음에 내재주의로 정당화를 입증하거나 외재주의를 하나 더 갖고 와서 정당화를 입증하는 건데 첫 번째 내재주의에서는 믿음들 간의 관계. 내가 증거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정당화되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한 내 믿음이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지구를 통하는 것이다. 이해되니 이거? 지금 둥글다라고 믿을 때 사실에 대한 내 믿음 있겠죠. 거기에 우주 찍은 지구 사진에 대한 내 믿음. 내 믿음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한 결정력은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 요게 뭐니 요게? 요게 요거죠.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까지 있어야지만이 진짜 정당화가 된다. 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냐 이거? 같아? 여기까지 그냥. 그래서 이건 근데 왜 이름이 내재니까? 왜 내재입니까 이게? 내 믿음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 믿음과 관계에서 처음에 뭐 했다라는 건 얘들아?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 사실 내 믿음만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지구 사진은 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고 한 믿음이 하나 더 추가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재주의가 되고 그래야 정당 기준이 보강이 돼서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야? 그래서 지식으로 올 수 있다는 뜻인 거겠죠? 그 다음 이때 인식주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요인에 대한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되나 본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한 요인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겠죠? 내재야. 자, 반면 외재주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믿음의 신빙성 있는 자 얘는 또 객관 나왔죠. 이놈의 객관과 주관 되게 많지. 요건 뭐냐 이거는 약간 주관적이죠. 얘는 약간 주관적인데 얘는 다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객관이 나오는 거야.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인지과정, 객관적 근거, 인지과정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 내가 책 앞에 내가 책이 있다라고 명제 믿는다고 치자.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비성 인지과정을 얻은 객관적 증거가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한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있다고 결정돼 보기도 했다.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 이런 게 논리적인 거니까 원인과 결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정당화되려면 외재주의자는 진짜 논리적 근거로 내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입장에서 지식 개념을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러니까 각각 말이 다 맞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 중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에 대한 인식론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 옛날엔 정당화 참 믿음 갖고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정당화를 더욱더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내재주의인 쪽에서의 정당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합치가 돼야지 내재주의적으로 가야 더 정당화가 더 공고해지고
외재주의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걸 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부딪혀야지 또 정당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이 이 정당화, 참과 믿음의 그 정당화를 내재와 외재를 곁들여 가지고 더 정당한 걸 한 다음에 참이고 믿음이 돼야 진짜 지식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 내가 저놈의 지식을 왜 이렇게 결정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자들은 맨날 이런 짓을 한다. 됐죠? 자, 동양 간다 이건. 이건 서양이었고. 동양. 자, 인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 나왔다 얘들아. 자, 저번에도 주자 나왔죠. 근데 저번에 그랬지. 주자 누구라 했죠? 이거? 주의? 무슨 나라? 중국의 어느 나라? 진나라, 한나라, 송나라, 당나라, 청나라. 송나라. 이거는 근데 에이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자. 그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주의를 따라간 게 누구라고요? 조선의 이왕, 퇴계 이왕. 자, 경물과 치질을 동양 인신은 경물과 치질하는 거. 자, 경물의 기본이면 주행 3월에는 극한 3월 27일 리를 탐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치질하는 것은 극한까지 간다. 경물 치질을 하면 알미 된다라는 걸 주자가 얘기했다라는 거야. 경물 뭔지 알겠니? 경물? 사물의 이치인 리야.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해야 된다는 게 경물이고, 그래서 끝까지 오고 치질하는 것은 그걸 확장한다. 그러니까 사물, 이 책상. 이 책상에 담긴 리치를 내가 아는 걸 경물이고 이거를 끝까지 연구하는 건 치지. 그래서 경물, 사물의 이치를 내가 아는데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게 지식이야. 그죠? 그거를 끝까지 확장한다. 치지. 경물, 치지. 자,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암이 있지 않은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은 암이 없어서 경물을 통한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알미 있다. 경물을 통해 마음속에 본인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봤다. 마음속에 알미 다 있다는 뜻인 거야. 사람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있다는 뜻인 거야. 이것이 바로 전통 경물론이다. 태계는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 계승한다. 기본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기본적 계승은 무슨 말이니 이거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봤다라는 거고, 이는 물을 인식의 대상 보고 인식주인 사람의 마음의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인 것이다.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이 물격, 물에 격한 건 뭐야? 사람의 마음이 대상 사물에 이른다라는 게 원래 물에, 이게 물이죠. 물에 애라는 게 중요하죠. 애가 중요하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야? 물이, 이게 다른 거죠, 이거. 요거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격한다라는 건 물을 인식 대상인 거고 사람의 마음이 이른다. 왜? 우리 마음에 원래 암이 있는데 그 암이 그냥 경물을 출구하면 그 암이 다 떠오른다라는 뜻인 거야. 내가 이 안에 다 있어. 얘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얘한테 가가지고 이게 접근하면 마음이 사물에 가면 얘 이치가 나한테 동을 해가지고 원래 올 것이야. 그러니까 라고 얘기한 게 이거고 물에 격한 거고. 하지만 만년에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걸 본다.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자고 하면 사물에 대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 바뀐 거죠. 얘는 이렇게 만년에는 이렇게 온다는 거죠. 내가 얘를 알고 싶으면 내가 가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얘 알고 싶어. 그러면 얘가 나한테 온다. 물이 나에게 격했다라는 뜻인 거죠. 물에 내 마음속에 원래 알고 있었는데 물에 내 마음에 가는 거는 옛날 주의. 근데 지금은 내가 알고자 싶으면 제가 나한테 온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왜 알고자 하는 게 왜 중요한 거지? 알고자 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하시는 거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이게 조건이 필요한 거야. 인식하고자 하는 이런 조건도 없으면 안 와. 내가 뭐 욕심이 있어야 제가 오는 거잖아. 그럼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다. 이를 태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이다. 자, 마음이 탐구해야지 오는 거지. 리가 또 난 탐구하기 싫은데 제가 오는 건 아니야. 인간이 먼저 탐구하고자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오는 거지.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오지도 않겠죠. 그 얘기인 거고. 자, 만약에 이렇게 하는 까닭은 리가 리의 자발성만을 마음에 이른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 운동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라니까 여기는 애가 막 지가 온다고 하면 지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가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인 거죠. 또한 이게 뭔지 아냐 얘들아? 아 이거 좀 어렵다. 물리적 행동이 뭘까? 운동이 뭘까 이게? 그러니까 리는 물리적 운동을 안 한다고 하는 건 얘가 그 이왕이 생각한 리는 약간 관념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조선의 성리학자라는 거예요. 저 리가 있는데 이왕 쪽인 그 성리학자들은 저 리가 관념적인 리인 건지 물리적인 건 없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실학자들은 여기는 리가 물리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 물리가 뭐야? 그게 지금 너희가 하는 자연계야. 과학. 근데 그 조성시 이왕 때는 이래서 리가 관념적인 리를 생각한 거거든. 얘 본질인 관념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관념이 어떻게 관념이 물리적인 게 없어? 걔는 리는 없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건 리는 관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관념적 유교 생활이었다고 그게 우리가 일제한테 먹힌 이유였다고. 저 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관념적인 리를 추구했지. 예절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실학자들이나 걔네들은 이이나 이런 애들은 저 리를 실용적인 리, 물리적인 리까지 가는 것이 그들이 맨날 싸운 거죠. 근데 맨날 관념적인 리가 이긴 거야. 리가 있는데 걔는 관념적인 리가 이용해. 관념은 물리적인 게 없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동양 철학이요.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되는 리의 능동성이 지나 간다면 인식 주체로서 마음의 지위가 그러니까 마음, 관념이 훨씬 위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오지는 않아. 내가 원할 때 오는 거지라고 한 거란 뜻인 거예요. 이게 그게 리자도다. 리의 능동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참여는 리에 한정되는 것이다라는 거. 참여하는 리에 한정됐다. 무슨 말이야? 내가 원했을 때 걔가 온다라는 과정의 리야. 인식된 대상의 인식상을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맥락 한정된 것이다라는 거. 세계는 인식 과정 인식체에서 인식되는 모두의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자, 진우야? 작용이라는 모두의 작용이라는 걸 인정했다고 무슨 말이지? 모두의? 왜 모두지? 이기는 저 위에 한 번 더 안 해도 되고. 네. 인정.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모두냐면은 그냥 오진 않고 나도 작용했죠. 인식 주체인 사람도 마음으로 한번 작용. 나 이거 텀블러 알고 싶어. 그럴 때 이 텀블러의 리에 물리적인 리가 아닌 관념적인 이 텀블러의 기능 같은 것들이 와주니까 모두 다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자의 경우는 자기는 견을 발전시켰지. 그러면 주자는 뭐였었지 그러면? 누구뭐나 모두가 움직이는 게 아니지. 주자는 리는 움직이지 않고 내가 여기에 물에 격하니까 이쪽 움직임밖에 없었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는 관념적인 리가 이렇게 온다는 뜻인 거니까 요게 발전된 것이다가 요 뒤에서 너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이해를 잘했다는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요게 이 지문입니다. 그치? 문제 간다. 자, 그런데 이 지문이 이제 52%고 막 정답이 막 났습니다. 이것만 이제 정답률이 52, 뭐 70, 40%, 53, 그러니까 그나마 킬러죠. 지문이 이해하기 어려웠나? 문제가 안 돼요. 아, 이거. 야, 근데 옳지 않은 거. 근데 난 이건 쉬웠는데?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지, 절대. 지식에 필요하지. 그런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건 완전하진 않았다라는 걸 게티어가 문제 삼은 거지. 얘가 지식에 필요한지는 아니지. 지식에 필요하지. 여기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뭐였어? 그냥 요게 문제였죠. 요게. 그 사례가 아까 응원했던 것의 정당성이 문제가 됐으니까 요것만 뭐한 거지? 요거를 보완한 거지. 보완을 뭐를 보는 거야?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로서로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걸 보완해서 지식을 가지는 거지. 얘가 이건 아니죠. 이건 정확히 이해하면 그건 얘기인 거죠.
그게 게티어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에 얘가 조금 문제가 정당성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그 정당성을 이걸로 보충해야지만이 더 정당한 정당성이 생긴다. 이게 그 지문이었으니까 당 1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보자. 근데 왜 여기 왔을까?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여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론이 있었다? 게티어 이후 어디 있어 이거? 여기 그다음에 마지막 어디 있냐? 정당화된 참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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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이게 구석이 붙어가지고 못 찾았나, 이거? 이거 게티어 이후, 그러니까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는 게티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이거. 게티어 이후에 있는 인식론자들이 한 거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17번. 자, 이거. 자, 이거 1번인데, 이건 맞았니, 얘들아? 어디가 틀린 거니, 이거? 그래서 있을 걸 짐작하면 돼, 안 돼? 짐작은 뭐에 어긋나는 거죠? 믿음. 정당화된 참인 믿음과는 다른 얘기인 거죠. 짐작은 추측이란 뜻인 거니까. 추측이니까 이 짐작은 어쩌다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될 수가 없지요. 와, 그러니까 우선 이 짐작이라는 단어를 의심했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됐니? 나머지 이거 무슨 문제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가 정당화 참 믿음이 지식이 된다는 요 기본적인 개념을 네가 이해했을까라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10번은 2번은 왜 되는 거야? 눈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지식이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지식이 아닌 거니까 안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 못한다면 또 알 수가 없는 거야. 정당한 너무 쉽잖아. 이거.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응. 믿는다는 거는 지식이 생길 수 없다. 믿는데 그 참여해야 되고 정당화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쉬운 문제죠. 이거는. 그 다음 53% 이거 보자. 자,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다. 자, 이거 보자. 야, 53%지. 이때 찜이나 무슨 생각나야 돼, 이거? 보기 어떻게 읽어야 돼? 뭐지? 왜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혜준이. 이 보기 할 때 뭐지? 왜지? 서준아 했어, 이거? 너 맞았어, 이거? 18번 맞았나요? 18번 맞았나요? 채점을 왜 지금 하고 그럼 들어야겠지? 들어야지? 근데 채점을 왜 지금 해? 아니, 정답이 뒤에 있잖아. 정답 뒤에 있으니까 다 풀고 이제 정답 이렇게. 이거 맞았어? 오, 잘했어. 선생님 맞았어? 오, 잘했어. 맞았어? 맞았어? 현진이는? 틀렸어? 보자. 아, 틀릴 수밖에 없어. 53%잖아. 여기에 반 맞고 반 틀린다는 뜻인 거예요. 갑니다. 이제 이런 걸 맞아야 되는 거죠. 다음부터 내가 지문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또 지문 설명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면 또 안 돼. 지문 설명하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원래 지문 설명 안 하면 또 나 혼자 또 생쇼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막. 근데 원래는 5번 읽고 왔으니까 지문 설명을 생략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론상 월화수목금 했다면 지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만 두 번째는 수특문학을 못해요. 그래서 지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나중에 또 선생님 갑자기 문제 왜 들어가 이러면 안 돼.適当한 그걸 들었죠? 너희는 5번 풀었기 때문에 지문을 달달 외우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 거기다가 수특하려면 다음부터 지문 설명 안 할게요. 중요한 거 똥똥 찍고 문제 갑니다. 자, 이걸 첫 번째 보기를 대할 때 뭐하다? 뭐지와 왜지로 해야지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한다. 주자는 네가 만물에 있지만 그 자는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 보면 뭐야 이거?
주자는 아까지 뭐야? 주자는 아직 경물치지. 마음이 진짜 그러니까 속날할 때까지는 진짜 마음 한 거야 이게 마음으로.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대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까지가 퇴계가 초장에 만년이 아니라 젊을 때 주자 공부할 때 이왕도 주자. 그래 그랬잖아. 이왕은 주자빠라고 했잖아. 주자빠. 원래 그 조선 성리학자들은 공자맹자가 아니었어. 주자가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주자가 신이었어요. 주자가. 이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왕이 젊었을 때. 네가 스스로 이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뜨그러나 자 이거는 제가 매우 영했을 때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에 잡으는가라는 말을 보면 주자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주자가 두 개 얘기한 거야. 주자는 처음에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마음이 가는 거 했는데 또 주자가 어느 날에는 갑자기 야 리에도 작용이 있어라고 주자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주자님도 리에도 작용이 있다라고 어느 순간 말을 바꾼 거라고 걔가. 주자가.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 그 리가 드러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작용의 미묘이라는 것은 이 리가 드러난 것이니 자, 이 말이 뭐지? 왜지? 이라는 거야. 여기가 뭐지? 자, 이거 왜 얘기했지? 나를 보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 무슨 말이야? 주자도 리도 작용한다라는 말이야 이게. 를 주자도 얘기한 적은 있었다라는 뜻인 거야. 지문은 뭐였어? 지문에선 주자는 물에 격해서 마음만 간다라고 해서 이왕이 좀 밝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기에는 주자도 옛날에 리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걸 언급은 했었어요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근데 그걸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낸 거야. 노골적으로 했어. 그걸 은근히 막 꼬아서 낸 거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뭐지? 왜 이렇게 얘기했지? 리의 작용이 비록 잘 마음을 벗어나지 않지만 벗어나지는 않아. 이게 미묘함이라는 것은 이 리가 드러났다. 무슨 말이야? 리도 움직였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그게 이 말에 주자가 얘기한 거에는 그 말도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틀렸을까? 주자는 지문 속에 뭐야? 주자는 무조건 뭐야? 마음만 움직이지? 리는 안 움직여. 딱 갖고 왔었어. 그러니까 그걸 딱 갖고 가니까 틀리는 거죠. 이 보기는 주자도 꼭 그렇게 100% 얘기한 건 아니었어. 이거 말 바꾼 거예요 지금 살짝. 그리고 이해하면 가장 적절한 것은 흐름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죠. 이거 맞죠? 맞죠?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대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리에도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돼 있겠군. 그 애들이 다 틀렸다는 거야. 뭐야? 주자는 리에는 작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다. 지문은 그랬어. 그런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주자가 리에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리도 움직인다는 뜻인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근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근거. 근데 여기 읽으면서까지 주자는 리는 절대 안 움직여라고 생각했으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빡빡 틀리는 거예요. 주자는 리 안 움직인다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가 해석이 안 된 거야. 여기가. 됐니? 됐지? 여기가 이해 포인트였습니다. 17번 가볼래? 얘들아 이거 오다 이거. 세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삶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없다 이거 완전 반대죠 얘랑. 근데 여기 17명 같죠? 틀린 애들 다 4번 찍었을 겁니다 이거. 이건 지문 내용이었죠. 이건 지문 내용. 보기는 살짝 바꿨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 일로 가는 거죠. 그래 맞죠? 하는 거죠 이건.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됐고 그다음 이거 40%인데 이건? 40%야 40%. 자 외제주의자 입장. 그러니까 뭐였지? 왜 했지? 라는 거죠. 외제가 뭐지? 정당화 참 믿음인데 정당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정당화를 더 정당하려고 내재와 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외제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해. 내 눈으로 보는 진짜 중요한 외제, 바깥인 거니까 진짜 객관적 근거가 있는 진짜 정당화. 그럼 아까 봐라. 그것이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됐겠니라는 뜻인 거죠.
아까 이 사례는 뭐였죠? 이 사례는 뭐였어? 정당화가 깨진 사례였지, 이거. 정당화건 참인 믿음인데 정당화가 깨진 사례라서 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있다면 어떻게 변하게? 야, 이게 뭔지 아냐, 이거? 아니, 뭐. 아, 내가 저번에 추론 얘기했잖아. 이런 건 너희가 봐봐. 그 저번에 이거의 외지는 뭐였죠? 외지는 앞에 있는 이유 얘가 뭐지면 이게 y 1번이라고 했잖아. 근데 진짜 y 그 추론의 세계라고 했잖아. 이쪽은 추론의 세계. 근데 진짜 추론 뭐야? 이거 다음에 생기는 어떤 결과 그 이후는까지 네가 미리 예상하는 y. 그 예상이 결과 예상 예측이죠, 예측. 이것도 예측 추론 예측이거든, 이것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휘를 배우고 개념을 외우고 하는 거야. 그 이유를 뭔지 아는 이것 좀 계속 수능이죠. 거기에 얘가 나온 거지, 얘가. 이 문제가 이 문제죠. 얘는 얘죠, 얘. 네가 뭔지 알았어? 왜 외제가 필요한지 알겠어? 자, 그러면 아까 그 잘못된 상황 어떻게 변하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죠, 그래서. 이게 교수의 논리예요, 이게. 네가 근데 우리는 어디서 끝나지, 얘들아? 여기서 끝나죠? 외제가 왜 나온 건데? 뭔데? 내제가 뭔데? 뭔데? 우리는 다 여기서 끝나버려. 여기서 끝나버려. 여긴 가지도 못하고. 왜 필요한데? 알면 많이 이해한 거죠. 그러면 너 적용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거. 아니, 진짜로 교수님은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죠. 그 사고력의 높이에 따라서 정답률은 뚝뚝 떨어지는 건 당연하게 떨어지는 거고. 뭐 이거 안 되고 답 맞추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건 너희 인생 중요하다. 내가 이거 뭔지? 왜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돈 진짜 잘 법니다. 얘는 돈 많이 벌고 싶잖아. 이거 해야 돈 번다? 이거만 하면 돈 못 번다? 이거 잘하는 놈한테 월급 받습니다. 월급 받을래? 월급 줄래? 월급 받는 인생 살아라. 나 내일 월급 날이야. 한 1억 나가? 6개 지점에 다 합치면 내가 주는 월급이 한 달에 얼마야? 1억이지. 여기만 해도 3, 4천이 나가니까 6개잖아. 2천, 5천. 6개 학원에서 나가니까 1억 2천을 내일 마련해. 아, 내가 주는 월급이 1억, 내일 나가는 돈이 1억에서 1억 2천이야. 아, 놀라. 그럼 난 얼마 벌어야 돼, 나는? 아, 이게 오너가 휘말려요. 내일 내 통장에서 1억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월급날이면 도망가고 싶다는 사장님 되게 많습니다. 월급날, 근데 하필이면 월급날은 그렇게 빨리 들어오죠? 받는 건 좋지. 내일 월급 받아. 주는 사람은, 야, 1억 통장 있냐? 있어요. 통장 월급 주고 있어? 있어요. 다행이다. 야, 빵꾸난 지금 없어? 예, 빵꾸난 거 없어요. 다행이다. 이러고 삽니다. 내일, 오늘 4일이죠? 오늘 5일이냐? 오늘 5일이야? 5일이네요. 오늘 나가는 거야? 오늘 나갔겠네, 그러면? 아, 근데 5일과 10일이 있습니다, 내 월급날은. 5일 주는 학원, 10일 주는 학원 있어서. 아니, 뭐, 어쨌든, 미안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런 거야. 자, 간다. 적절한 것은, 그래서, 자, 기억.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었죠. 잘못된 정당화였죠.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 이게 바로 외제주의지. 어. 아, 외제주의인가? 이것저것 있고 객관적 그러니까 이게 외제주의냐 아니냐보다 먼저 일단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니까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재건 외재건 지식이 아닌 건 맞지. 일단 내재와 외재를 떠나서 그냥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식이 아닌 건 내재나 외재나 똑같지. 물론 이게 이제 내재로 갔느냐 외재로 갔느냐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왜 외재가 맞는 거야? 어떤 외대주의자는 믿음에 정답하고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봐야 돼.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자, 외재로 가보자. 외재. 자, 고민해봐. 외대주의자가 그러니까 서연아, 자, 우리 가보자. 이게 왜 외재주의 입장에서 맞는 건지 해봐. 지우, 알아? 믿음 간의 관계는 내재인데? 외대주의 그냥 막연하게 외대주의자로 해놓으면 신비성 있는 인지 과정이 거치 객관적 분석 서로 감각이다. 그러니까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하던 직접 보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감각이다. 확인 것만 있으면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결정된다. 저기 밑에 5번에 듣는 거 있거든. 음. 그러니까 저 뒤에는 그냥 외대주의자면 5번으로 가야 되는데 답이 2번이잖아. 어떤 외대주의자로? 니은 쟤도 외재주의자. 니은 어떤 외재? 그렇지. 예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결정된다. 저게 근거 저게.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 그럼 얘도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 즉, 그 아까 환호성이라는 꿀렀다는 환호성의 그 결과에 대한 인과가 얘가 원인이지 얘가 원인이 아닌 그런 인과관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꼴났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꼴났겠구나. 내 믿음의 원인이 얘였니? 인과관계가 얘라고 얘기했잖니, 너는? 그죠? 하지만 알고 보니 얘였잖아.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 그래서 정당화된 믿음 못 갔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어떤 외재주자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재주가 맞는 거죠, 이건. 한번 이런 거 논의해 본 거야. 됐어? 그러면 요 30% 갔다? 야, 이거 웃긴 거 알아? 얘는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라는 객관적 사실 사이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냐? 안 하잖아.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 야, 지금 정당화된 믿음 아니라고 야, 이거는 외재주의자를 전혀 이해 못하는 애들인 거죠, 얘는. 니은의 입장 받는 게 문제예요. 아, 그렇지. 이게 있으니까 외재주의 같지만 성립하지도 않고 또 지금 뭐가 문제야, 지금? 이게 왜 나왔어? 얘가 지식이 아니라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했으면. 근데 외재주가 왜 나왔지? 내재주를 왜 읽어야 되지 하면, 정당화된 참여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외재와 내재가 정당을 더 정당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걸 이해했었으면 얘는 완전히 지식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지식이 아니어가지고 외재 내재가 나왔는데. 이걸, 근데 외재주 입장에서는 다시 또 반대로 저게 지식을 보면 외재 내재가 왜 나와, 그러면? 그게 아니라서, 지식이 아니라서 튀어나온 건데, 이게 막. 얘는 완전 반대인데 여기 다 꽂혔어요, 이게. 응. 됐어? 지금 이해 못해? 인정 못해? 아니. 그래. 어. 됐지, 이거는? 어. 입장 변화. 맞죠? 어.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